여러분 의견들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미국으로 보내야지 한국으로 보내면 이거 뭐 5년형이나 받겠냐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처벌하는 거 한번 보여줘야죠. 제 아무리 뭐 좋은 로펌에 뭐 엄청 변호사비 많이 썼다고 해도 그런 거 정도는 또 온 국민의 또 관심 사항 중에 하나니까 또 잘 보여줄 걸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뢰의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 로펌에서 전용기 띄워가지고 몬테네그로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전용기? 예, 빨리 가야 되니까. 와, 워낙 거물, 큰 손. 도대체 얼마를 변호사비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펌이 얼마를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200억 주나? 얼마야? 한 200억? 그거보다 더 줄 것 더 같은데요. 줘요? 예. 전용기 띄워서 가야 될 정도. 하긴 그 사람 뭐 재산이 뭐 조단일 테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못 나오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에. 그러니까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많이 올랐어요. 네. 다우존스 0.34%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51%, S&P 500은 1.03%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 발언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그 상원에서 연설을 할 때 뭐 당연히 또 보수적인 얘기 하겠지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지금 당연히 그 얘기를 할 만한 분위기인데다가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좀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좀 보수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물론 보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한테 귀등으로도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단지 신중할 뿐이다. 네. 꼭 2자가 나와야만 금리를 인하할 건 아니야. 3자 나와도 인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고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자신감을 가지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네네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너무 오래 기다리는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 근데 베베 꼬아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뭔 얘기인지는 예, 알아듣겠네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지수가 1.51% 오르면서 좀 힘을 좀 네네네. 받았습니다. 연준 앞에서 저 찹쌀 꽈배기 집이나 하나 열어볼까? 이렇게 꽈배기만 이렇게. 뭔 같은 말도 이렇게 팩팩 꼬아서 하시나? 근데 이게 또 영어로 얘기한 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영어도 문장 보면 예. 많이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바꾸고 막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심플한 문장도 이 단어 저 단어 써가면서 되게 하여튼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제고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거를 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그 수많은 얘기 중에 네. 보수적인 얘기가 이제 98%가 있고 약간 좀 금리 인하 같은 거 한 2% 정도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우리는 2%만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걸 의도하고 숨겨놔요. 그렇죠. 네, 숲을 딱 놓고서 나무 여러분- 두 개만 볼 거라는 걸 아니까 서로. 네. 심지어 제가 그때 그 페드에서 일하셨던 분을 좀 취재를 해봤었을 때 네. 그거 진짜 막 정말 그 토시 하나까지 딱 그 전략적으로 맞아요. 해서 그렇게 하냐라고 네. 여쭤봤더니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자회견하러 가잖아요. 근데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이면 가는 중간에도 바꾼대요. 멘트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금리 발표할 때 하는 게 있고 네.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하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 발표했을 때 시장이 우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간다거나 아니 반대로 간다거나 그러면은 기자회견 갈 때 멘트 때 바꿔서 간대요. 야, 단아 이거 바꿔 이렇게 갖고 다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야 파월 의장 발언을 너무 작은 걸 침소봉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침소봉대 하라고 한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인 경우가 많고. 그대로 우린 대체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막 넥타이 색깔 보고서 맞추고 막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자꾸 하잖아요. 네. 기사 그걸 계속 쓰면은 의도하고 메고 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상호성이 좀 있는 거네요, 그죠? 있어요. 예, 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언론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자꾸 이제 그 원래 메신저도
본인의 메시지를 또 바꾸거나 그게 이제 메시지 아니었던 게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저 한국은행 출입할 때 이제 네. 한국은행 출입 기자들도 이제 그 통방문이라 그래가지고 결정문에 네. 그 토시 바뀌는 거 그런 거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때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 출입할 때는 이게 이주열 총재였는데 네. 이주열 총재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아니 그 페드와처들이 그 연준의 그 페드와처 그러니까 연준 출입 기자들을 페드와처라 그러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트래킹 따라가면서 여기서 뭐 토시 하나 바뀌는 것까지 다 추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페드와처가 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주열 총재가 미국에서 그러는 거 아는데 한국에선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거 단어 하나 바뀌는 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우리는 마시라고. 미국 패드는 아니다. 그런 일화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뉴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찝찝한 뉴스인데 얼마 전에 그 SK 하이닉스 주가가 되게 크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마이크론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이크론이 네. 지금 H백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제일 좋은 HBM이 HBM3거든요. 그게 4세대예요. 네네네. 근데 마이크론은 4세대 HBM이 없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3세대를 하다가 갑자기 5세대를 발표를 했어요. 원래 이렇게 단기적으로 밟고 가야 되는데 예, 예. 뛰어넘었어. 뛰어넘고 5세대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뭘 또 하나 덧붙였냐면 그 엔비디아의 지금 제일 좋은 칩이 H100이고 네. 그 다음 칩이 H200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H200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했어요. 마이크론이 예. 갑자기. 그래서 하이닉스가 푹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물론 마이크론이 뭐 하루아침에 뭐 하이닉스보다 HBM을 더 잘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그 미국이라는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좀 경쟁 치열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서 하이닉스의 HBM을 담당했던 직원이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을 해서 임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어제도 그 간략하게 뉴스는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뉴스는 이제 그 사람이 뭐죠 이게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된다. 예, 예. 만약에 이제 그 뉴스를 이제 단신은 좀 전해드린 거고. 예, 예. 그게 오늘은 좀 이제 더 상세하게 나왔는데 기술 유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하루 1,000만 원씩 지급하라 그랬는데 7월 26일까지예요. 그럼 7월 26일까지면 한 5달 되잖아요. 네. 그럼 대충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 야 그 15억 내줄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이크론 입장에서. 네, 마이크론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 1,000만 원이면 개인한테 큰 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뭐 몇십 조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줘 얼마나 된다고.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이거가 심리가 나오는데 한 7개월 넘게 걸렸대요. 예. 이미 근데 가처분은 빨리 처분해 주라고 가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7개월 넘게 걸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제 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1차적으로 당근과 채찍 얘기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채찍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얘기인데 네. 그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이 넘겨진 사건 중에 1심 사건 33건 중에 무죄가 60.6%. 그러니까 거의 다 무죄예요. 네. 집행유예가 27.2%. 그럼 무죄랑 집행유예를 합쳐서 87.8%. 열의 9은 그냥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 이게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너무 손방망이다. 손방망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업비밀 해외 유출로 처벌이 그러니까 실형이 났었던 경우에 평균 한 14월,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 그래가지고 지난달 16일에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지만 대충 양형은 한 이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이제 참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네. 거기서 지식재산 기술침해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 상향 논의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어요. 네. 그리고서 해외 기술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는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잘했네요. 예,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건데 과거에 뭐 한 30년 전, 뭐 50년 전 이때는 그 뭐 기술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때도 중요한 기술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기술 하나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진 않았을 텐데 예, 예. 지금은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H백, H백 이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수많은 기업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굉장히 그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중요해진 만큼 당연히 형량도 좀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게 확인이 됐다면 훨씬 더 크게 처벌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빨리 조치를 내야죠. 그렇죠. 다 이미 넘어가기 전에. 예, 정보야 뭐 말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음. 전하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이게 사실 중국으로 넘어간 기술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뭐 SMIC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그 파운드리 업체인 SMIC라든지 이런 데들 다 TSMC 사람들이 가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ASML에 스파이 심은 적도 한 2번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은 이건 스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 유출로 유죄를 받았다는 거는 스파이죠. 산업 스파이죠 결국. 예, 예. 네네. 그리고서 여기에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은 당근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의 이제 전직 금지라든지 경업 금지, 그러니까 네.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 업체를 뭐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금지가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사인해 뭐 이랬고 그러면은 직원인 입장에서는 그거 사인하라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인은 하는데 그 사람 회사 떠나고 나면 그게 그 회사가 주는 영향력이라는 건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사실 그때는 뭐 직원도 아닌데 뭐 아저씨 왜 나 이런 거 나 뭐 이거 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걸 때 미국 회사들이 많이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당근도 많이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1년이건 2건이건 전직금지 경업금지 맺으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인재를 그 어떤 그러니까 있을 때 최소한 일단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있을 때 잘해서 안 옮기게 해야 되고 나가더라도 네. 나가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켜갈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 인재들에 대해서 그냥 뭐 야 있을 때 야 사인해놔 막 이런 식으로만 해놓고 이거를 지킬 인센티브들을 안 주니까 오히려 그런 유혹에 좀 더 노출이 된다라는 네. 얘기들도 어제 좀 취재원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상상입니다만 이직으로는 안 했어요. 회사는 예를 들어 내가 하이닉스 다니다 그만뒀어요. 근데 저쪽에서 제안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 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예, 예. 그냥 뭐 돈 얼마 이렇게 받고 알려줘. 그것도 불법이죠. 근데 그거를 알아낼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디 회사에 취직하면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취직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아내 계좌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뒷돈 찔러주고. 그 그렇게까지. ASML에 그 침투돼 있던 중국 직원이 예. 나와서 한 거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잡아서 이제 처벌했죠.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의외로 네. 이거 하는 데가 이제 국정원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취재하러 다니다 보면은 그 국정원 국내 파트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원 국내 파트들 다 없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산업 기술 관련한 쪽을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네. 좀 엔지니어들 만나 보면은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국정원 직원들과의 연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감시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미리 잡아야 되고 잡으면 빨리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잘 줘야 된다라는 네네네.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근히 티나게 한 번씩 국정원이 가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를 좀 계속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쿠팡과 한판 붙은 CJ 알리와 합종 연행 추진. 와 이번에 알리랑 CJ가 예. CJ 제일제당이 알리에다가 그랜드 론칭 이벤트를 열고 예. 햇반 56% 할인.
아니 지금 알리 막자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쪽에는 손을 잡아요. 그 CJ랑 쿠팡이랑 세게 붙었잖아요. 뭐 붙었죠. 그때 뭐 햇반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쿠팡 이겼다고. 쿠팡에서는 햇반 그러니까 둘 다 주장이 조금 다른데 네. CJ 쪽에서는 우리 햇반 매출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쿠팡에다 안 팔아도 우리 맞네, 햇반 맞네. 매출 오히려 늘었다. 사상 그러네요. 최대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쿠팡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여러분 저런 대기업 빠지니까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햇반 판매량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어차피 그거 햇반 똑같은 맛인데 뭐 굳이 뭐 햇반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훨씬 잘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세게 붙었었는데 이번에 CJ제일제당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했던 기념으로 그 비비고 만두, 햇반, 고메 중화식 등 인기 제품에 대해 최대 70% 이상 할인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햇반이 24개 한 박스가 44,000원인데 19,800원에 주겠다. 그리고 비비고 만두 36,920원인데 22,820원에 주겠다. 알리에서 사면 예, 예. 그러면서 CJ 쪽에서 제조업체가 새로운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CJ는 제일제당하고 쿠팡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택배 시장에서 그 CJ 택배도 있으니까. CJ 대한통운 있으니까 여기서 쿠팡에서도 이제 3자 배송 하기로 했잖아요. 뭐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거 하기로 네, 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OTT에서 티빙하고 쿠팡 플레이가 붙고 있죠. 그리고 또 OTT와 경쟁하고 있는 영화관 CJ 네. CGV 있죠. 네. 그러니까 CJ는 거의 모든 그룹 계열사들이 쿠팡이랑 다 붙어 있어요. 그러네. 예,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그 알리익스프레스는 11번가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와. 1위가 쿠팡이고. 쿠팡 다음이 이제 알리예요. 예, 테무 같은 경우는 4위. G마켓 제치고 4위로 그렇죠,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그 뉴스는 참. 그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정부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 좀 심하긴 해요. 뭐가요? 뭐 담배류,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류 뭐 이런 거 뭐 안경,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전기용품 이런 것들 15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알리에서는 팔아요. 알리에서는 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그 의사 처방이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 팔면 안 되는데 팔려요? 나와요 이게. 그리고 알리에서? 도수 안경. 도수가 들어있는 안경은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근데 네. 이런 거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래요? 인형 검색하면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 이거 우리 19금 글자는 괜찮잖아요. 저만 볼게요. 예, 그럼 한번 올려주시죠. 이게 네. 그냥 인형입니다. 인형이라고 검색을 하면 인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19인형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이게 첫 줄하고 둘째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형이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냥 다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면은 속옷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팬티, 브리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속옷을 검색을 하면은 속옷도 안 나와요? 하나 나옵니다. 하나.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인데 섹시한 잠옷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19금. 아니 속옷이 19금일 거는 뭐 있어? 속옷 자체가 속옷인데. 아니 그러니까 속옷을 검색하면 속옷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19금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 검색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면 사진이 또 있겠지요? 있죠. 아하. 이 컨텐츠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농담입니다 여러분.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 판매하게 되면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네. 안전 표시 없는 전기용품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KC 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팔면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은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알리는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까지 되는 거를 그냥 있었던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양면성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세게 단도리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알리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된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이제 쿠팡이 독점해 버렸을 때 생겨나는 그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는 건 오히려 시장 경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네. 근데 이게 커머스라는 플랫폼은 그 유통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유통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체들의 그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체가 많이 없긴 합니다만 네. 제조업체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유통회사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뭐 경쟁하는 게 좋긴 한데 그 하나 말고 나머지 것들이 다 중국 회사가 되면 그것도 또 약간 좀 고민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독점이 되게 되면은 뭐 저기 어디야 그냥 중소업체들만 힘든 정도가 아니라 CJ 같은 대형 업체들도 되게 버거워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저 알리하고 손잡은 대표적인 데가 LG생활건강입니다. 네. 거기서도 화장품 같은 거 납품할 때 이게 뭐 쿠팡이랑 한번 대판 싸우고서 그 다음에 좀 알리로 들어가 있고 지금 알리에서 이제 K 베뉴라 그래가지고 한국 업체들 그 수수료 제로 네. 입점업체 수수료 제로 하는 거 있고 K베뉴 상품 같은 경우 무료 배송 기간도 사흘 이내로 하면서 네. 쿠팡하고의 경쟁 수위를 좀 더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뭘 그렇게 검색해 보세요? 아니 그거 검색해 보셨죠? 알리에다가. 해봤죠.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되는 팩트 체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근데 뭐 일단 좋긴 좋네요. 확실히 좀 앞서가는 네,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뭐 크게 뭐 저기도 없어요. 예.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할 때 댓글에는 알리 광고하냐 그러시는데 이게 알리 광고하냐고 얘기하시 세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그만 좀 보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뉴스 전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하세요. 네네. 그 가스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터빈 있죠? 네, 발전소를 만들 때 그 네. 안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이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데 네. 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5개밖에 없습니다. 가스터빈이? 예. 아 그래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음. 여기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고요. 네. 이 5번째 국가가 한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가스터빈이라는 게 어디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알리 끊었습니다. 이제. 예, 가스 발전기에 가스 발전기. 가스 발전소에 들어가는 건데, 그 가스터빈 있어야지. 예, 근데 그게 그 항공 엔진이랑 같은 기술입니다. 항공 엔진?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항공 엔진은 이거 가스터빈 돌려가지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네.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이거 회전 출력을 얻어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 일본, 독일, 이탈리아 여기가 어떤 국가가 연상이 되세요? 아 일본, 독일, 이탈리아 2차 대전 전범국들이에요? 맞죠, 추축국들. 네. 요 나라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트 엔진 개발해 갖고 하던 회사들이 네. 그때 개발한 기술들을 누적하면서 가스터빈을 만들 수가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실제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2019년에 처음으로 만들게 됐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게 네. 한 4만여 개 부품으로 돼가지고 이게 한 460여 개 블레이드가 이렇게 모양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이렇게 잘 흘러가게. 그래갖고 거기에 그 가스하고 압축 공기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잘 흘러가게끔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네네네. 이게 그 공기의 흐름이 지나가게 만드는 지름 0.6mm 정도의 구멍들이 뽕뽕뽕뽕뽕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섭씨 한 1600도 이상을 버텨야 되고 그런데 그게 돌아가는 속도가 거의 한 3600rpm 정도가 되는 네. 금속 제품이 보통 한 1500도 되면 녹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녹고 정말 강도가 높으면서도 정교하게 세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 좀 어려워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소 만들 때 맨날 그 미쓰비시라든지 미국의 GE 가서 맨날 사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지랄맞은 게 한번 사오는데
또 비싼데 네. 그거 상대적으로 좀 싸고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레이저 프린터 같은 느낌입니다. 토너 팔아먹는 느낌. 그래요? 예, 그러면 가스터빈 한번 사면은 거의 1년에 한 1,000억씩 교체하는 데서. 1,000억? 예. 1년에?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블레이드의 비싸. 고온 부품들이 얼마나 그 혹독한 환경이니까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데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 하도 우리나라가 두드려 맞다가 맨날 그 돈 내고 쓰다가 네. 201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두산중공업이 2019년에 완성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우린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가스터빈이 이제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지난해 7월 상업운전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보령신복합발전소, 안동복합발전소 가스터빈 공급을 따내면서 어제 그 두산에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 5년간 7조 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꽤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 좀 있었고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여전히 국내 기준입니다. 국내에서 7조 원. 국내에 있는 가스 발전소.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지금 이 사이즈로는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큰 사이즈들을 좀 성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해서 키워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 이거 국내 기업 몰아주기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왕이면 국내 거 좀 사라라는 거를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좀 압박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발전소들은 또 대부분 공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느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이 정도 어느 정도 키워줬으면 완전 경쟁에서도. 완전 경쟁에서 해외 나가서 수주 따야 된다. 네네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이라는 분야도 조금 이제 새로운 분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해외 수주 인정받으려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사이즈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눈여겨보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관련 뉴스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 5개밖에 없는 가스터빈 생산국이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요거 좀 기술 잘 발전시켜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가스터빈 1등 나라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다 저 뉴스 안 듣고 알리 검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알리에서 가스터빈 검색하면 19금 또 나온다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침에 또 불끈불끈 힘내야죠 우리가. 예. 네, 그렇죠. 아침에 또 우린 일어서야 합니다. 맞아요.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찌뿌둥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벌떡 일어나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벌떡 일어나서 또 달콤한 마무리 지으시려면 이 주빌리 초콜릿. 네, 주빌리 초콜릿으로 이 카카오가 보통 맛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도 먹어보고 얘도 먹어봤는데 예. 와, 달콤함에 뭐 달다 덜 달다 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고급진 단맛.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런 초콜릿. 요즘에 카카오 가격 엄청 비쌀 건데요. 카카오 가격 비싸죠. 최고급 카카오만 씁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투자로 혹시 마음 아프신 분들 있다면 이번에 이제 진짜 카카오로 만드는 주빌리 초콜릿을 한번 좀 그 마음 달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권 팀장님은 압권 채널 주말에도 열심히 좀 올려주시고 월요일에 뵐까요?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